안녕하세요.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문법과 쓰기의 김경민입니다. 자, 우리 오늘 1강인데요. 본격적으로 수업하기에 앞서서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그리고 문법과 쓰기 시리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단어나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최대한 말하거나 글로 쓰는데 활용해보자는 취지의 강의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문법과 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출시를 하게 됐어요. 문법과 쓰기 강의는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문법 공부를 했든 아니면 영어 시험 점수 따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했든 어떤 식으로 문법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일단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그냥 단순히 문법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 목적을 놓고 공부를 하면 약간 소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말로 하고 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법을 공부를 해야 실제로 우리가 회화하고 작문하는 데 써먹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말의 규칙과는 영어 규칙이 상당히 다른 게 많아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법과 쓰기 강의에서는요, 문법에 대한 설명 약간, 그 다음에 예문하고 쓰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수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말로 하고 글로 쓸 때 알아야 되는 규칙을 습득을 해서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데 필요한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문법과 쓰기 강의 어떤 내용 다루고 있는지 목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1강에서는요, 영어의 어순 이렇게 해서요, 영어 문장이 어떤 순서, 그리고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성분에 해당하는 품사, 예를 들면 주어에는 어떤 품사의 단어들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영어 문장 성립의 대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강부터 10강까지는 우리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절이라는 개념, 아니면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니면 분사, 이렇게 영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에 대한 설명도 간간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제, 수동태, 의문문, 부정문 이런 순서로 한 강씩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가주어, 가목적어, 구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의미를 강조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강조와 도치, 그 다음에는 비교급, 최상급, 가정법 이렇게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비는 번호가 있죠. 그게 여기 이제 5강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 장문이라고 해서 1강부터 15강까지 끝나면은 단문,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 나오는 문장들 위주로 해서 한번 랜덤 장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1강은 접속사, 25강은 관계사, 이렇게 랜덤 장문 한 번씩 해서 문법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29강, 30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내용들 아울러서 랜덤으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쓰기 연습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강의 내용을 조절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목차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일반 문법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강의를 할애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문 나올 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거나 추후 다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1강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의 어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영어 어순이 우리말 어순이랑 다르다는 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라틴어 계열들의 외국어에 비해서 문법 내용은, 이거는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문법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언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대신에 영어는 다른 라틴어 계열 외국어들보다 어휘 수가 굉장히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신조어도 굉장히 많고 외국어에서 들어오는 그런 언어도 굉장히 많아서 어휘가 중요한 언어인 거는 맞아요. 근데 단어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장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규칙을 문법 지식을 약간 주입식으로 받아서 그렇지 알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은
문장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문장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 공부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되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문장이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어순 그리고 영어 문장 성분 품사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장 구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문장 성분과 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문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가 일단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말도 그래요.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 가지고서 끝나는 문장, 뭐 I'm studying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격 보어해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We are getting까지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we are getting old 하면은 우리가 점점 old, 나이를 먹어가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해서 주어 은능이가에 해당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말 조사 을, 을이 붙는 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I like dogs에서처럼 나는 개를 좋아해 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깨알같이 dog에다가 s를 붙여줘야 돼요. I like a dog 할 수도 있고요. 뭐 I like dogs 할 수도 있고 I like the dog 내지는 the dogs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사나 명사 수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에는 반드시 선택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사를 쓸 때에는 수에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I gave you my heart 에서처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어찌어찌 하다. 이런 류의 동사는 목적어를 2개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어가 또 나오는데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도 있어요. I find her attractive. 요거는 find가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나는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보어라는 개념은 우리말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리고 서술어에 쓰이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랑 보어가 다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품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 누가 무엇을 어찌했다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인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법적인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영어 문장 하나당 주어하고 서술어가 1개씩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물론 접속사나 다른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들을 활용을 하면은 한 문장에 주어나 동사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장 전체 주어는 별다른 연결하는 말이 없다면 하나, 서술어도 거기에 맞게 하나. 그래서 이유 없이 동사가 막 연달아서 나오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이유 없이라는 말을 쓴 거는요,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특수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어 하나의 동사가 아무런 연결하는 말이나 다른 이유 없이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비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는요, 문장 내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말이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말은 사실 순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주어가 뒤로 가도 돼요. 그다음에 사랑해 너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던져도 적당히 이해가 되는, 근데 이게 다 조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영어에는 조사가 없고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 어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단어가 나오는지,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 다음에 특정 단어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예문을 보시면 I'm working. 여기에서 work는요. I라는 주어 다음에 나온 서술어. 그래서 여기서는 품사는 동사, 문장 내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성분은 서술어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This work of art is the most expensive painting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요. this라는 지시 형용사 다음에 나오고 문장 맨 앞에 is라는 동사가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work는 품사는 명사, 문장 내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성분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에서는 어떤 순서로 단어가 배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함부로 이유 없이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게 또 우리말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조사가 없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장 성분이 순서에 맞춰서 잘 제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또 우리말이랑 영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work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특정 단어가 한 가지 품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위치예요.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쓰였냐. 동사보다 먼저 왔냐, 동사 자리에 왔냐, 아니면 동사 다음인데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어냐, 보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품사나 역할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른 영어 특유의 그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품사하고 성분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칠 거예요. 자, 영어에 품사가 뭐가 있냐? 우리말 문법 배울 때 우리말에는 품사가 9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영어에는 8가지가 있어요. 팔품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있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문법 강의에서는 딱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품사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성분하고 명사, 대명사, 동사라는 품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특정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거고요. 품사는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특정 문장 성분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아무거나 오지 못해요. 감탄사나 전치사 이런 거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품사들이. 그래서 명사, 대명사.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여기 명사 역할을 하는 것, 명사에 준하는 것인데요. 이런 게 또 영어 문법에서 특수한 내용들이죠. 특정 단어 자체가 그 품사가 명사나 대명사인 경우, 그리고 단어들이 합쳐졌는데 그 역할이 명사인 경우, 그런 게 이제 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 절이 명사 역할을 할 때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것들도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The company did well in the second quarter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company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온 거죠. company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사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새는 명사기 때문에 관사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그 회사 이렇게 한정이 된다고 봐서 그 회사는 in the second quarter 2분기에 did well 잘했다. 실적이 좋았다, 성과가 좋았다 이런 의미고요. In the second quarte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이끄는 단어들의 뭉치 이런 거를 구라고 그래요. 근데 전치사가 이끌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 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상태 설명해주는 부사 정도. did well, 잘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경우고요. 여기서는 the company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e said that he was okay. 여기서는 he, 그라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 다음에 living 혹은 to live in Hawaii is my dream. 여기서는 하와이에 사는 것, 하와이에 살기
원래 live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데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동사이지만 자리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명사처럼 바꿔서 주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동명사나 투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Whether you get married is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이런 문장에서는 whether you get married, you get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왔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이끄는 whethe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whether가 이끄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 이게 절이죠. 그래서 whether가 이끄는 절이 주어 자리에 와서 명사 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가 주어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문장 자체에,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이제 명사나 대명사라는 특정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맞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죠.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만들고 문장이 오는 경우에는 접속사를 써서 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끌고 있고 다른 문장의 성분이다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나 대명사, 명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딱 하나예요. 동사. 네, 동사입니다. 이거는 뭐 별도의 설명이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이것도 주어랑 비슷하게 명사, 대명사가 기본이고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것. 아까 설명을 드렸죠? 투부정사, 동명사, 뭐 절, 기타 등등. 여기도 예문 좀 볼게요. I want some coffee. 여기는 원한다, want의 명사로, 목적어로 coffee라는 명사가 온 거고요. I told you, 그죠?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 그죠? 그러니까 tell 요거의 목적어로 대명사 you가 온 거고요. I wonder whether you feel the same way that I do. 이런 것처럼 wonder는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뭐가 궁금한지, 그죠? 궁금한 내용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절인 거예요. 절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whether라는 접속사가 이끌어서 wonder의 목적어가 된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온 거고요. I've just finished writing my first book 해서요. finish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write라는 동사가 또 오는 건데 전체 문장에서 아까 대원칙 말씀드렸죠. 문장 전체의 동사는 하나여야 된다고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그래서 write라는 동사의 형태를 명사처럼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오게끔 뭔가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품사 개념하고 문장 성분 개념하고는 달라요. 성분은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각 품사는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품사가 오냐면 기본적으로는 명사하고 형용사예요. 명사하고 형용사 또는 그것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것. 뭐 형용사 역할에 준하는 것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분사도 있고요.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특수하게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바뀌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명사, 형용사 또는 그에 준하는 것. 여기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되는 문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우리 문장 형식 2강부터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문 몇 개만 보고 마칠게요. I've become a teacher. 자, become 같은 경우에는 보어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인데요. 나는 되었다. 근데 내가 뭐가 됐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말에서는 조사로 다 해결이 돼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게 선생님이 나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의 어순에 맞게 단어를 잘 배열을 해야 되고 그 특정 성분에 맞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를 잘 골라서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I라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왔고요. 그 다음에 all of us remained silent. 자, 우리 모두는 남아 있었다. 어떤 상태로요? 조용한 상태로, 침묵을 지키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보어 자리에 왔고요.
그 다음에 I saw him walking down the street yesterday. 요거는 이제 내가 본 건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him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가 온 거예요. 형용사에 준하는 것이 보어 자리에 온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해당 문장 형식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My parents got me to do house chores. 이런 식으로 내가 to do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목적어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어순에 따라서 그죠? 그 문장 내의 역할이 결정이 되고 해당 성분에 맞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품사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특정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 성분하고 품사가 뭔지 그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장 필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리고 영어에는 품사가 8가지가 있는데 그 품사들 중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서술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리고 특정 단어들 뿐만 아니라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문장 형식 공부하면서 영어 문장 구조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영어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